다음 질문입니다.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병된 농가에서 종돈을 구입 후에 각 농장에서 순치 기간에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문성호 수의사님께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종돈장에서도 그 자돈 단계에서 회장염 백신을 한 이후에 종돈장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또 모돈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갱신형 후보돈에서도 그 해당 종돈장 후보소에서는 그 회장염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회장염 백신이 그 돼지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러니까 비육돈으로 출하되기 전에 비육돈이 출하되지 않더라도 그 모돈으로 사용될 경우에 그 전 생애에 걸쳐서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사에서 순치 단계에서 예방적인 백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회장염 증상은 차량 이동 후 스트레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돈 단계에서 1차 백신을 하였더라도 결국은 번식사 편입되기 전에 2차 백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제가 2014년, 16년도, 17년도 캐나다 종돈회사에 방문했을 때 다른 돼지전염병에 대해서는 그 캐나다 종돈장이 프리한 상태였지만 회장염 백신은 실제로 하고 있었고 국내에 저희가 그 원종돈을 수입할 당시에도 회장염 백신을 그 해당 캐나다 종돈회사에서 저희한테 권장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적용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성우 수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면역을 유지하기에는 실제로 힘든 게 맞고요. 하지만 이제 자연 감염에 의해서 형성된 항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입한 후보돈이 자연 노출에 의해서 면역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즉 이제 항체가 양성인 상태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회장염 백신이 꼭 필수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많은 비율로 우리가 구입한 후보돈 중 많은 비율로 면역이 안 된 항체 음성 돼지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서는 저는 백신이 굉장히 농장에서 회장염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돼지가 면역이 돼 있고 어떤 돼지가 자연 면역이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엘라이자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항체 키트를 이제 검사 의뢰하는 그 진단 기관에 회장염 항체 키트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엘라이자 검사를 통해서 자연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백신을 하더라도 실제 엘라이자 항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엘라이자 항체를 검사했을 때 양성으로 나온다면은 이건 이제 백신 항체보다는 자연 노출에 의한 항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도입한 후보돈에 대해서 회장염 엘라이자 검사를 했을 때 그 돼지가 자연 노출이 과거에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농장에서 이 후보돈이 자연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려면 실제 엘라이자 검사를 통해서 혈청 검사를 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염이 대부분 농가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어느 농장에서 증상이 보이고 또 어느 농장은 증상이 또 안 보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뭔가요, 김정희 수의사님? 네, 제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후보돈을 공급하는 GP 농장의 회장염 항체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후보돈을 분양했을 때 PS 농장에서 회장염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오히려 GP 농장의 후보돈의 항체가 음성이거나 거의 음성 수준의 낮은 항체 수치를 보이는 그런 농장들에서 분양을 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PS 농장에서 특징적으로 급성출혈성 회장염에 의한 폐사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농장에는 만약에 특징적으로 보면 그 PS 농장에서 급성출혈성 회장염이 발생했던 농장들은 공통적으로 오히려 위생도가 더 높고 또 후보돈 격리사에서 항생제 투약 프로그램을 잘 하지 않았던 농장들이 주로 발생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PS 농장에서 반드시 백신 또는 분변에 의한 순치를 통해서 면역 형성이 필요하고요. 또 더불어서 항생제 투약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회장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장의 사육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돼지의 회장염에 대한 간염 시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어떤 농장은 만성 형태로 나오고 또 어떤 농장은 급성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농장의 회장염 항체 검사 결과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농장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40, 70일, 100일, 141년까지도 회장염이 항체가 음성이에요. 이때까지도 회장염에 노출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161년에 보게 되면 이제 일부 개체가 보면 5마리 중에 1마리만 항체가 양성인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 농장의 특징은 이후에서 출하까지 이제 배지 관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인 올아웃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돼지에서 그 다음 어린 돼지들이 감염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감염되는 시점이 굉장히 늦춰지게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생도가 높은 농장이고, 김정일 수의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농장일수록 급성 형태로 급성 출혈성 회장염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돈장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종돈장에서 모니터링 했을 때 이렇게 감염 시점이 느린 경우에는 반드시 회장염 백신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농장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벌써 100일령부터 거의 100% 다 항체가 양성으로 나와요.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사육 시스템이 자동사까지는 이제 배지 관리, 올인 올아웃을 유지를 하고요. 육성사부터 연속 사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염에 대한 노출 인력이 훨씬 더 앞당겨지게 되고, 이런 농장은 김정일 수의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장의 급성 출혈성 형태의 회장염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종돈장이 이제 이런 형태에서 후보돈이 분양이 되는 상황에서도 분양된 종돈에서 회장염 발생하는 사례가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회장염에 대해서는 이제 급성 출혈성 회장염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죠. 단 이런 경우는 만성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농장들은 일찍 감염된 회장염에 의해서 이제 증체율이나 일당 증체율이나 사료 요구율이 감소되는 농장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수송 수의사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약간 지연 감염 형태라든지 만성형 감염 형태를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종돈회사 쪽에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국내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국내 또 일반 양돈 농장에서의 그 종돈을 분양받고 싶어 하는 이 시기가 또 상이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돈이 이제 종돈 회사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결국에는 종돈 회사에서는 농장의 그 올인 올아웃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양돈 농장에 종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올인 올아웃이 안 되다 보면 자칫 잘못되게 이제 밀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백신을 하였고 거의 이제 공급 단계에서 이제 이런 회장염에 의한 설사 증상을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을 본 적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장염이 주는 경제적 피해는 이 증체량 저하로 인한 이 출하율 증가, 그 다음에 사료율 감소를 일으킵니다. 실제 농장에서는 폐사가 일어나야 이 농장에 회장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농장에서는 그 피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안 되는 농장에서는 이 회장염이 보이지 않게 폐사 증가와 증체율 저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장에서 분변을 매일 확인하고 임상 증상을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임상 증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의사와 같이 동행하셔가지고 이 분변 상태나 임상 증상을 확인하면 농장에 회장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뭐 회장염 백신이나 항생제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 회장염을 컨트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농장에서 임상 증상이 안 보인다고 회장염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분변을 통해서 항원을 검사하시거나 분변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회장염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관리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수동 수의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 종돈장에서도 회장염 증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장에서 회장염 임상 증상이 관찰됐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급성 출혈성 형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농장에서 위생도가 좋고 올인 올아웃 관리가 잘 되는 농장일수록 이제 간염 일령이 늦고 급성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급성 형태를 조금 더 많이 볼 기회가 많은 사람이 종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리지만 회장염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실제로 급성 출혈성이 꽤 많이 보였고, 발생했을 때는 그게 또 이제 주변 동거돈에 이제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으로 실제로 이제 급성 출혈성 형태가 나왔거든요.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일단은 회장염 발생 건수도 많이 줄었고요. 발생을 하더라도 특정 개체에서만 증상을 보이고 이제 주변으로 번지지 않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돈회사 수의사님을 모시고 급성 출혈성 회장염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농장에서 급성 출혈성 회장염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성 회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